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 종로에 명탐정 이연이 살았습니다. 이연은 어느 가문의 사내인지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단지 허우대는 멀쩡하나 어디가 부족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봄바람이 살랑이는 한양 종로거리에 이연이 우뚝 서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 사라진 사람, 알 수 없는 사건, 모두 이연 명탐정에게 맡기시오. 조선 최고의 명탐정, 아니 천하제일의 명탐정이 해결해드리겠소. 지나가던 장사꾼들과 아낙네들이 이연을 힐끔거리며 웃고 지나갔습니다. 이연은 그런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외쳤죠. 이연의 명탐정 실력은 하늘이 내린 재주요. 어떤 사건도 풀어내지 못한 적이 없소이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잃어버린 양반집 개를 아직도 못 찾았지요? 이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말이다, 칠수야. 그 개가 스스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연은 재빨리 품 안에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흔들어 보였죠. 이거 보거라. 내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보물이다. 이 안에 약초 향으로 잃어버린 물건의 기운을 찾는단다. 그런 말씀만 늘어놓으시지 말고요. 진짜 사건 하나 해결해 보셔야지요. 이연이 멋진 모습을 취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순간 발이 무릉덩이에 빠져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순간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이연의 얼굴이 붉어진 채 허둥지둥 옷에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 안에 약초 주머니만은 소중히 감싸 안았죠. 그 주머니만 그렇게 아끼시면 뭐여요? 차라리 약초꾼이 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언젠가는 대단한 사건을 해결하여 임금님께 인정받을 것이니라. 다음 날 아침, 날이 사건을 가져왔으니 이번에는 꼭 처리 좀 하셔요. 이연은 칠수와 함께 연쇄 떡도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종로의 떡집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떡이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사건, 명탐정의 명성을 높일 절호의 기회로다. 떡도둑의 정체를 밝혀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리라. 떡 몇 개 사라진 것 가지고 그리 큰 소리 치시면 망신당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연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 머물렀습니다. 화사한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떡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죠. 여인의 머리에 꽂힌 각시투구꽃 모양의 비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칠수야, 저 여인을 보아라. 수상하지 않느냐?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요. 참 곱기만 허구먼요. 여인은 주변을 살피며 떡집 주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작은 보자기를 건네받았죠. 그 순간 여인이 문득 고개를 돌려 이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연은 본능적으로 여인을 미행하기 시작했답니다. 여인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이연은 숨을 죽이며 그 뒤를 따랐죠. 칠수야, 명탐정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지. 저 여인이 분명 떡 도둑과 관련 있을 것이야. 이연이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옷자락이 나무가지에 걸려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여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왜 이리 쫓아오시나요? 이연은 허둥지둥 일어나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선 최고의 명탐정 이연인데 떡을 너무 좋아해서 그만. 여인은 그의 어설픈 변명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이연의 가슴 속에 숨겨둔 봄꽃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듯했죠. 명탐정이라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소. 당신의 이름이? 기생 홍연이라 하지요. 홍연은 비녀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각시토구꽃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말을 남기고 홍연은 돌아섰습니다. 이연은 홍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죠. 칠수가 뒤에서 다가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홀린 거예요? 이연은 대답 대신 품 안의 약초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홍연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제 직감으로는 그 홍연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꽃이 아름다울수록 가시가 날카롭다 했지요. 걱정 말거라, 칠수야. 명탐정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야. 칠수는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지난해 이판서 영감님 기억하시지요? 기생한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관직까지 이르신 분 말이오요. 난 왜 이리 그 영감이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연은 날아오는 칠수의 잔소리가 귀찮다는 듯이 손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그건 그 양반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지. 나 이연은 다르다. 그 기생이 이판서 영감님께 약을 먹였다는 소문을 나리가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연의 귀에 칠수의 말이 콕 박혔고 침을 꼴깍 삼키며 자신의 목을 만졌답니다. 허나 홍연의 각시투구꽃 비녀와 깊은 눈빛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계속 떠올랐던 거죠. 가시에 찔려도 그 꽃을 꺾고 싶은 것이 사내 마음이지. 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이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명탐정의 직감이란 말일세. 이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갑자기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찾는 척했습니다. 헌데 이연의 손이 허둥지둥 먹통을 쏟고 말았죠. 아이고, 나리 조심하셔야지요. 어찌 하루도 말짓을 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날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문소리에 이연은 무심코 문을 열었죠. 헌데 달빛처럼 환한 미소로 이연을 유혹하듯 홍연이 서 있었답니다. 이 아심한 밤에 어인일로 나를 찾아왔소. 이연의 심장이 북청 사자노름의 북소리처럼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홍연은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죠. 오늘 밤 달빛 아래 국화주를 함께 마시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홍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술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연은 홍연의 매혹적인 눈빛에 순간 넋을 잃었죠. 홍연은 이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홍연의 각시투구꽃 비녀가 촛불에 반짝였답니다. 이연은 홍연의 매혹적인 유혹에 넘어갈 찰나였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떡도둑 사건 쪽지가 눈에 들어왔죠. 술은 정중히 사양하겠소. 지금은 연쇄 떡도둑 사건을 조사 중이라. 탐정에 도리가 있는 법이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사사로운 만남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소. 홍연도 내 매력에 푹 빠진 듯 하군요. 나의 매력은 도대체 가름할 수조차 없으니 큰일입니다. 홍연은 잠시 이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더니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명탐정이십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니. 홍연은 술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이연에게 한 걸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죠. 각시토국꽃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했지요. 진짜 명탐정이라면 떡도둑의 진짜 목적을 먼저 알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떡 도둑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요?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를 수 있지요. 떡을 훔치는 이유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닐 수도.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홍연이 떠난 후에도 방 안에는 홍연의 향기가 맴돌았습니다. 떡 도둑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연은 어젯밤 홍연의 방문 이후 떡도둑의 진짜 목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직무실을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나리가 어쩐 일이오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남요. 실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칠수가 가져온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을 조심히 여는 소리가 들렸죠. 어서 들어오셔요. 문이 열리고 단아한 저고리에 소담한 치마를 입은 처녀가 들어왔으며 홍연의 화려함과는 다른 봄날의 새싹 같은 청순함을 풍겼죠. 혹시 이연날이 계신가요? 이연은 급히 자세를 바로하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소이다. 조선 제1의 명탐정 이연이 바로 접니다. 아버지께서 나리의 명성을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조대인의 딸 소임이라 하지요. 조대인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약재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조대인의 따님이라. 무슨 일로 이곳을 찾아오셨소? 소임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각시투구꽃 한 송이가 있었죠. 아버지 약재상에서 귀한 각시투구꽃이 도난당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것이고요. 이연은 소임을 탁자로 안내했고 소임이 앉자 은은한 매와 향이 퍼졌죠. 우리 아버지께서 꼭 이 사건을 맡겨야 한다 하셨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탐정이라 하시며. 이연은 그 말에 우쭐해하며
평소보다 더 과장된 포즈를 취했습니다. 과찬이시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요. 난 어떤 사건이라도 해결해낸다오. 각시투구꽃은 우리 가문의 중요한 약재입니다. 특히 병든 아이들에게 효험이 좋아 비싼 값에 거래되지요. 이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등 뒤로 한기가 스멀스멀 느껴졌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서 홍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상하구나. 봄날의 꽃밭과 겨울 찬바람 사이에 선 듯한 느낌이야. 소임은 이연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괜찮으신가요? 걱정 마시오. 각시투구꽃 도난 사건이 흥미롭소이다. 맡아드리겠소. 이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홍연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임과 이연은 한양 북촌의 웅장한 양반가를 방문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대문을 지나 들어선 사랑채는 화려한 단청과 비단 병풍으로 꾸며져 있었죠. 이윽고 비단 발자국 소리와 함께 최 부인이 들어섰고 40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녀는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소문의 명탐정인가 보구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미천한 실력으로나마 부인께 도움이 되고자 하옵니다. 최 부인은 이연을 창가 탁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정원은 희귀한 꽃과 나무들로 가득했죠. 각시투구꽃에 대해 얼마나 아시오? 독성이 있으나 약으로도 쓰이는 귀한 약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각시투구꽃이지요. 홍연이 했던 말과 똑같은 표현에 이연은 등골이 서늘해졌고 최 부인의 말투와 눈빛에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던 거죠. 요즘 기생들 중에 각시투구꽃 비녀를 하는 일을 본 적 있어. 이연은 순간 홍연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 놓인 화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각시투구꽃을 정교하게 그린 그림이 있었죠. 이연은 그 그림의 문양이 홍연의 비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요. 각시투구꽃은 우리 가문의 상징과도 같지요. 이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도둑의 정체를 짐작하고 계신 듯 하옵니다만 최 부인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명탐정의 일이 아니겠소. 최 부인은 이연을 사랑채에서 안쪽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이연이 평생 보지 못한 희귀한 약초들로 가득했죠. 어떻소, 명탐정? 이런 약초들을 본 적이 있어. 이연의 할아버지가 말로만 전해주던 진귀한 약초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두산 천년 산삼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것은 남해의 자라난 영지. 그대가 약초에 대해 많이 알고 있군요. 흥미롭소이다. 이제 홍연이란 기생은 잊으시오. 이연은 최 부인의 말에 홍연의 신비로운 눈빛과 각시투구꽃 비녀가 떠올랐죠. 부인께서는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최 부인은 정원 한켠에 피어있는 각시투구꽃을 가리켰습니다. 도둑을 찾아주시오. 내 각시투구꽃을 훔쳐간 자를 찾아주면 그대에게 이 정원의 일부를 하사하리다. 이연은 그 제안에 심장이 빠르게 요동을 쳤고 이런 희귀한 약초들을 가진다는 상상에 잠시 빠져 있었죠. 그리고 내 서방이 세상을 떠난 지금 내게는 조력자가 필요하오. 젊고 총명한 당신 같은 이가. 최 부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이연의 시선은 우연히 최 부인이 들고 있던 서찰에 고정되었습니다. 약초 독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최 부인은 이연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서찰을 감추었습니다. 그 순간 이연은 최 부인의 눈빛에서 위험한 냉기를 느꼈답니다. 부인의 제안은 과분하옵니다. 하오나 이 사건의 진상을 먼저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판단이요. 하지만 기억하시오. 기회는 한 번뿐이니. 그때 정원 입구에서 머슴이 나타났습니다. 마님, 조대인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생각해 보시오, 명탐정. 이연이 정원을 나서는 동안 이연은 최 부인의 서찰에서 본 글자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약초 독점. 그리고 홍연의 말. 각시투구 꽃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증이 커져갔죠. 이 사건 단순한 도난이 아닌 것 같구나. 다음 날 안개가 연못 위로 피어오르는 고요한 아침. 이연은 소임의 쪽지를 받고 도성 북쪽 한적한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임이 주변을 경계하며 다가왔습니다. 이연날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마세요. 특히 최 부인께는. 소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임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께서 최근 각시투구꽃 거래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어요. 하지만 최 부인과의 거래 이후 행동이 이상해지셨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지셨소? 밤늦게 비밀 서찰을 주고받으시고 창고를 새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병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세요. 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지요. 이소저, 혹시 아버님께서 각시투구 꽃으로 특별한 약이나 차를 만드시오? 소임은 놀란 표정으로 끄덕이며 작은 주머니를 이연에게 건넸죠. 이연은 주머니를 열어 향을 맡고는 놀란 눈으로 소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개발한 각시투구꽃 차입니다. 병든 아이들에게 효험이 있어요. 열병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지요. 하지만 아버지와 최 부인은 이 차를 오직 양반들에게만 팔고 있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싸서 정작 필요한 가난한 아이들은 구할 수 없지요. 약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니. 약초는 모든 이를 위한 하늘의 선물이어야 합니다. 딸이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싶어요. 걱정 마시오. 이연이 진실을 밝혀내리다. 이연은 약초 거래의 중심 인물인 조대인을 직접 만나기 위해 종로의 큰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은 온갖 약재 향이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이연은 진열대를 둘러보다 각시투구 꽃이 놓여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이 각시투구 꽃 자리인 듯한데 모두 팔린 것입니까? 가게 안쪽에서 부유함이 묻어나는 고급 의복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연을 살폈죠. 자네가 명탐정인가? 그렇사옵니다. 각시투구 꽃 도난 사건을 맡은 이연이라 하옵니다. 조대인은 이연에게 차를 내리며 말했죠. 각시투구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오. 죽어가는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약초지. 그렇게 효험이 좋습니까? 조대인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탐욕과 양심의 갈등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가치가 금보다 귀하다오. 특히 열병을 앓는 아이들, 하루만 늦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지. 이연은 소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귀한 약초라면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좋겠구려. 장사는 장사요. 약초를 구하고 가꾸는 데도 비용이 들지. 최 부인과 거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자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최 부인과 홍연, 그들은 불과 물처럼 상극이요. 서로를 없애려 하지. 그 사이에 끼면 자네도 다칠 수 있어. 이연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연과 최 부인의 관계에 대해 항상 의문이 생겼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일부 얻은 것이죠. 내 딸 소임을 잘 봐주시오. 순진한 아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오. 대화 중 조대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연도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 밖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포착했죠. 누구십니까? 조대인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보시오.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오. 이연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연은 약초 시장에서 각시투구 꽃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철수한 시간, 몇몇 늦게 남은 상인들에게 물어보던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연이 고개를 돌리자 건장한 사내들이 이연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 중 선두에 선 사내는 얼굴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춤에 단도를 차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최부인의 일에 코를 들이미는 탐정이요? 이연은 순간 두려움을 느꼈고 평소의 허세와 달리 목소리가 떨렸죠. 누구시오? 그건 알 것 없다. 최부인께서 홍연이란 기생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오. 그 계집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훔쳤는지. 그때 단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모두가 그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30 초반의 여인이 단정한 의원 복장을 하고 서 있었죠. 의외로 철산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 의원님, 이 차가 수상해서 잠시 물어보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 물러가거라. 철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니 순식간에 사라졌죠. 당신이 소문의 탐정인가 보군요. 나를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연은 망설임 없이 문희를 따랐습니다. 문희는 이연을 도성 남쪽 가난한 동네의 작은 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열병을 앓는 아이들이 여럿 누워 있었죠. 이 아이들은 모두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은 이미 나았겠지만 이 아이들은 약을 구할 돈이 없지요. 문희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그 안에 각시투구꽃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보았죠. 그것이 각시투구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만든 약은 열병의 특효가 있지요. 문희원은 능숙한 손길로 약을 조제하여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먹은 아이들의 열이 금세 내리기 시작했죠. 문 의원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이가 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이연은 문희원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연날이 이제 아시겠지요? 각시투구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명을 구하는 약초였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지요. 이연은 최부인과 조대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연이 떡집에서 보자기를 받던 장면도 생각났죠. 문 의원님, 혹시 홍연이란 기생을 아십니까? 문희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홍연에 대해 알고 싶다면 내일 다시 오세요. 더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연은 홍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른 아침 약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문희를 강제로 가마에 태우고 있었답니다. 문희원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인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놓으시오. 이것이 무슨 짓이오? 최부인의 명령이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이연의 눈앞에서 가마가 사라졌고 어찌할 바를 몰라 칠수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문 의원님이 납치되셨다고요? 큰일이네요. 그때 나리는 무엇하고 있었남요? 난 말이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최부인의 수하들이 분명했어. 이번만큼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허세가 아닌 진정한 나리의 실력을 보여 주실 때구먼요. 이연의 머릿속에 문희가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던 모습, 홍연의 신비로운 눈빛 그리고 각시투구꽃의 비밀이 스쳐 지나갔죠. 칠수야, 최부인의 집을 미행해보자. 두 사람은 전력 질주하여 최부인의 집 담장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가마가 도착하고 문희가 별채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죠. 저기 별채.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지요? 이연이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문득 무릎을 치며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난 듯 미소를 보였답니다. 약초 배달꾼으로 변장하자.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할 텐데. 이연의 눈빛은 평소의 허세 대신 진지함이 깃들었죠. 내가 명탐정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두 사람은 약초 배달꾼으로 변장하여 최부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조대인께서 보내신 약초를 가지고 왔소. 최부인님께 드릴 귀한 약초를 하셨소. 이연은 칠수가 준비한 약초 보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머슴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살폈지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 최부인한테 안내했죠. 이연은 별채 주변을 살피며 문희원이 갇힌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철산이 나타났죠. 이보시오. 거기 자네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최 부인님께 특별한 약초를 전달하러 왔소이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전해주지. 이현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철산에게 한 걸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이 약초는 매우 특별하오. 최 부인님께서 새로 잡아온 의원에게 시험해 보라 하셨소. 철산은 잠시 이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동쪽 끝방이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마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손님이니. 이현은 문희가 갇힌 방을 찾았고 칠수가 문을 열자 문희가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재빨리 문희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당신을 모를 거라 생각했소. 맞소, 나는 최 부인의 비밀 첩자요. 문 의원이 진짜 약초 도둑인지 확인하러 왔소. 철산과 부하들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현은 그 틈을 타 문의원의 손을 잡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죠. 칠수는 자신만 남기고 먼저 도망가는 이현을 보고 배신감이 몰려왔죠. 칠수는 자신을 멍하게 바라보는 철산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내가 저놈을 잡아오리다. 칠수는 냅다 뛰기 시작을 했죠. 내가 미쳤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현나리를 모시고 있는지. 칠수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최 부인의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잠시 후 정말 고맙소. 이 정도는 명탐정의 기본 아니겠소? 이현은 문희월을 도성 외곽의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왔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지만 그럭저럭 몸을 숨기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허나 문희는 탈출을 하다 팔에 상처를 입었죠. 상처가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소독을 해야 할 것 같소. 이현은 물그릇과 깨끗한 천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의외로 섬세하군요. 어릴 적 병약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돌봐주셨지요. 이현의 손길은 거친 듯하면서도 따뜻한 섬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홍연은 내 비밀 제자입니다. 제자라고요. 홍연은 의녀로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지요. 양반들이 독점한 각시투구꽃을 훔친 것이 아닌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홍연이 떡집에서 보자기를 받던 장면, 홍연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죠. 그럼 떡도둑 사건도 떡 안에 약초를 숨겨 가난한 동네로 전달되었지요. 최 부인과 조대인이 모든 각시투구꽃을 사들이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홍연을 오해했군요. 홍연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아이들을 돕고 있었지요. 기생이라는 신분은 그저 위장일 뿐입니다. 문희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현은 방에서 조용히 나와 홍연을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죠. 이현은 홍연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홍연을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는 듯 이현의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은 문의원의 이마에 손을 올리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문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문의원은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칠수야, 빨리 의원을 불러오거라. 이 근처에는 의원이 없구먼요. 게다가 최 부인의 수하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어 나가기도 위험해요. 문의원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고열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현의 얼굴은 점점 초조해졌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현은 평소 허세를 부릴 때도 항상 품고 다니던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약초들을 모아 탁자 위에 펼쳤죠. 정말 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현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약초꾼 할아버지에게 배운 비법을 떠올리며 이현은 주변의 약초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답니다. 이현은 약초를 자르고 으깨고 섞는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였죠. 나리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지요. 정말 놀랍구먼요. 이현을 바라보는 칠수의 눈은 배신자가 아닌 평생 모시고 싶은 나리가 되어 있었죠. 이현은 완전히 몰입한 채 약을 만들었고 마침내 치료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문의원에게 다가가 약을 먹였습니다. 이 약은 문의원은 약의 향과 맛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탐정이 아니군요. 이 약을 만들다니 쉽게 만들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어릴 적 병약했던 시절 할아버지께 약초 지식을 배웠소이다. 약을 먹은 문의원의 열이 점점 내리기 시작했죠. 당신의 솜씨는 탐이 날 정도입니다.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연은 약초를 다루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의원의 안내로 이연은 도성 북쪽 한적한 시내변에 도착했습니다. 버드나무가 늘어선 물가에는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죠. 문의원은 신호를 보냈고 잠시 후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각시투구꽃 비녀를 단 홍연이었죠. 문 의원님, 무사하셨군요. 홍연의 시선이 이연에게 닿자 말을 멈췄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이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단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연아야. 홍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덕 도둑이고 각시투구꽃을 훔친 도둑이라고. 이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오. 당신이 병든 아이들을 위해 약초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소. 이연은 울고 있는 홍연의 손을 시우증이 잡았습니다. 홍연아, 미안하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느냐. 그때 문의원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답니다. 문 의원님께 들었어요. 나리가 약초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 재능을 숨겨왔소이다. 홍연, 이제 허세 부리는 탐정이 아닌 진짜 나로 살겠소. 당신과 함께 최 부인의 음모를 밝히고 병든 아이들을 돕고 싶소. 위험할 거예요. 최 부인은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두렵지 않소.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으니. 홍연의 눈에 이연의 모습이 햇빛처럼 빛나 보였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홍연은 시냇물을 보며 서 있는 이연의 볼에 입맞춤을 했답니다. 홍연의 볼은 붉게 변했고 이연의 볼은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아주 빨갛게 변해 있었죠. 홍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고 이연은 그런 홍연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홍연을 넓은 가슴에 품었고 하나가 된 두 사람은 이것이 운명임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칠수가 함께 최 부인의 약초 독점 증거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갑자기 직무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포도청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연을 체포하라. 이게 무슨 일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요? 약초 도둑의 죄로 체포한다. 칠수가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나리는 결백한 사람이오유. 무슨 증거가 있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증거 있어요? 이연의 집에서 훔친 각시투구꽃이 발견되었다. 잠시 후 이연은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 약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누군가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요. 나는 약초를 훔친 적이 없소이다. 최 부인이 철산을 시켜 이연의 집에 각시투구꽃을 몰래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죠. 최 부인이 포도청에 들어섰고 눈빛에는 이연을 어리석다고 비웃는 듯 보였답니다. 이 자가 분명 도둑이요. 우리 집 정원에서 귀한 약초를 훔쳐갔지요. 그것은 거짓이요. 최 부인이 약초를 독점하여 가난한 아이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요. 신문이 이어지는 동안 철산이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철산, 진실을 말해 주시오. 내가 도둑이 아님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소? 철산은 최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에 결국 고개를 숙였죠. 저는 이 차가 약초를 훔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철산의 거짓 증언으로 이연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었죠. 이연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만이 이연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그때 감옥 문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간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다가왔죠. 이연 나리. 홍연아, 위험한데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이현은 자신의 마음이 무력감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홍연의 얼굴을 보니 그리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홍연은 감옥 안에서 고생하는 이현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나리, 몸은 괜찮은 것입니까? 나리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난 이제 다 괜찮다. 보고 싶은 홍연이를 보니 이제 살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좁은 감옥 창살에 두 손을 넣고 서로의 얼굴을 애틋하게 만지며 재회의 시간을 보냈죠. 나리, 포기하지 마셔요. 문희원과 칠수가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때 간수의 발소리가 들리자 홍연은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홍연의 뒷모습은 봄비에 젖은 꽃잎처럼 아름답지만 위태롭게 보였답니다. 이현이 감옥에 갇힌 지 나흘째 되는 날, 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현, 의원이 너의 건강을 살피러 왔다. 이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수님, 죄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독대할 수 있을까요? 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문희원은 이현에게 가까이 다가왔죠. 이현날이 내일 석방될 겁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칠수가 포도청의 하급 관리를 설득해 이현의 결백을 증명할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칠수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이현나리를 돕겠다고 앞장서고 있지요. 모두 당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임소저가 아버지를 설득해 당신의 보석금을 마련했지요. 이현은 감동의 물결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현은 예상대로 석방되었습니다. 포도청 마당에는 칠수, 홍연, 문희 그리고 소임이 이현을 기다리고 있었죠. 나리 고생하셨지요? 얼굴을 보니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가 최 부인의 음모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우선 최 부인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칠수는 포도청 내부 정보를 알아보거라. 소임은 최 부인의 약초 거래 장부를 찾아주시오. 그리고 문의원님은 약초의 효능과 가치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나와 홍연은 최 부인의 집에 들어가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각자 증거를 모아 다시 이곳에서 만납시다. 밤하늘에 달이 뜬 늦은 저녁. 이현과 홍연은 최 부인의 증거를 찾기 위해 어둠을 틈타 최 부인의 집 담장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칠수의 정보에 따르면 최 부인의 비밀 장부는 안채 뒤편 서재에 있다고 하오. 경비가 삼엄합니다. 이현은 홍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라서 참 좋구려. 손도 참으로 부드럽소. 나리, 지금은 사랑놀이 할 때가 아닙니다. 홍연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현을 바라보았답니다. 헌데 홍연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가서는 눈을 감고 황홀해하고 있었죠. 전쟁 중에서도 사랑은 꽃 피운다 하지 않소. 저 또한 사랑을 꽃 피우고 싶은 마음에 그만. 이현은 홍연의 얼굴을 보니 더 이상은 자신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재빠르게 담을 넘었습니다. 홍연은 이현이 너무 귀여워 피식 웃고는 담을 넘었죠. 서재에 도착한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랍과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여기 뭔가 있어요. 홍연이 발견한 것은 숨겨진 서랍 속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현은 재빨리 장부를 펼쳐보았죠. 이것이군. 최 부인이 약초를 독점하고 가격을 부풀려 팔았다는 증거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까지 있어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철산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섰습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소. 이현은 홍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철산 앞에 섰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철산의 눈빛이 달랐죠. 빨리 나가시오. 최 부인이 곧 돌아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돕는 것이요? 철산은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의원님이 내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소. 다음 날 아침 이현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포도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문희, 칠수 그리고 뜻밖에도 조대인이 와 있었죠. 내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소. 최 부인과의 불법 거래, 약초 독점, 모든 것을 말이요. 조대인님 어려운 결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딸이 옳은 길을 보여주었소. 사또는 장부와 조대인의 증언 그리고 철산까지 합류하여 최 부인의 악행을 증언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 부인은 결국 포도청에 소환되었죠. 이것이 무슨 소리요?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그러나 모든 증거 앞에 최 부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현은 최 부인한테 다가가 조용히 말을 했죠.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또한테 제안을 했죠. 사또님, 최 부인이 가진 각시투구꽃과 약초를 병든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 가벼운 처벌을 주심이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약초 거래를 공정하게 하도록 감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이현을 바라보았죠. 왜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는 것이오? 복수가 아닌 정의가 목적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당신의 약초 지식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이현의 지혜로운 해결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문의원은 이현과 홍연을 자신의 약초원으로 초대했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각종 약초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두 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문의원은 두 사람을 약초원 중앙의 작은 초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약재를 다듬는 탁자와 약을 조제하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 약초원을 두 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이연나리의 약초 지식과 홍연의 정성이 만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현과 홍연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 의원님, 이렇게 귀한 약초원을. 제가 왕실의 부름을 받아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의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이곳은 두 분이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은혜 반드시 많은 이들을 도우며 갚겠습니다. 잠시 후 이현과 홍연은 각시투구꽃이 피어있는 곳에 잠시 멈춰섰죠. 이제 더 이상 기생의 신분으로 숨어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나도 더 이상 허세 부리는 탐정이 아닌 진짜 약초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현의 눈빛에는 더 이상 허세가 아닌 진정한 자신감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연나리의 얼굴은 허세에서 완전 벗어나 보이지만 아직 나리의 손에는 허세가 남아 있습니다. 설마요. 난 완전 허세 부리는 탐정에서 벗어났다니까요. 나리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 손은 내 팔에 잘 붙어 있겠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손이 가 있는 곳을 쳐다보았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홍연이의 엉덩이를 지극정성으로 만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와 상관없는 손인 듯하오. 억울하시면 제 엉덩이라도. 아니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현은 홍연이의 손에 잡혀 좋다고 덜렁덜렁 쫓아가고 있었답니다. 아니 여기는 홍연의 방이지 않소. 난 엉덩이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현은 홍연의 말에 그만 다리가 후달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홍연은 이현한테 다가와 이현의 입술에 입맞춤을 소중하게 했답니다. 전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현의 눈빛은 사내 중에 사내가 되어 홍연을 품 안에 가득 안았죠.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벚꽃 잎이 하늘을 날며 반짝였고 이현과 홍연은 약초 연구를 하며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